자, 오늘 강의 지난 시간 이어서 할게요. 지난 시간 이어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뭐 했냐면, 전기장에서,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의 정전기적 에너지를 했어요. 에너지. 그래서 만약에 다수의 점전하가 형성하는 공간 같으면 여기가 이랬어요. 여기가 X축, Y축, G축이 있으면 어디엔가 Q가 전하가 뭐 이렇게 하여튼 Q가 여럿이 있어요. Q1, 뭐 Q2, QI. 그래서 얘네들이 형성하는 전기장이 E 벡터야.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전기장이 또 뭘 만드는가 하면 무한대인 점, 이 전하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전기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 절대전위 가지고 얘기하면 VR이 각 위치마다 있는데 요걸 가지고 계산했더니 다수 점전하가 있는 경우에 정전기적 에너지 WE가 토탈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전하가 다른 전하들에 의해서 형성된 전기장이 만든 전위차가 얼마인지를 해서 2분의 1 QI, VI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모든 전하에 대해서 다 적분해 주면 됐어요. 그죠? 이거는 뭔가 하면 다수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에서의 정전기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전 구간, 이 구간이 무한대까지 확장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총 에너지예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표현했으니까 요 VI가 뭐인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냐면 VI는 4파이 입실론분의 1에 RI분의 QI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전하가 얼마나 큰지에 해당하는 거 QJ라 그럴까? VI는 J의 서메이션 이렇게 한 거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거리의 반비례하고 그것도 J로 바꾸고 이건 J 모든 거 I를 제외한 모든 다른 전하들에 의해서 형성된 전이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정전기적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려면 또는 아니면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내가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면 에너지를 빨아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돼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결과를 활용해서 뭘 할 건가 하면 분산분포라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접근해야 일반화한 게 돼서 분산분포 전하에 의한 전기장까지도 포함하는 전기장의 정전기적 에너지하고 정전기적 에너지 밀도를 다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토탈 에너지가 정전기적 에너지가 작은 조각이 만드는 것을 전 공간에 걸쳐서 다 적분한 건데 요 DWE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최종적으로는 이제 DWE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줄에 해당하는 건데 얘는 뭘 하면 되는가 하면 에너지 밀도 델타 We의 위치마다 델타 We에다가 이게 이제 사실은 위치에 따라 바뀌는 전하량인데 얘를 작은 조각의 최적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게 뭔가 하면 에너지 밀도가 돼서 요거를 보려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델타 E가 분산분포 전하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E 벡터하고 델타 여기로 썼으니까 할까? E 벡터가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봐서 나중에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든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산수도 좀 나와.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챕터가 바뀌어서 4장에 전기장 내의 이동 전하
있으면은 이 전하가 전기장에 의해서 움직여서 드리프트가 돼서 전도 전류를 형성하는 거예요. 전도 전류 형성. 그래서 요거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걸 얘기하면 전류식이라는 것도 나오고 전류식 나오고 그다음에 이동도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도 나오면 전기 전도도도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뭐도 나오는가 하면 전기장 내에 이동 전하를 집어넣었을 때 전기장 내에 또는 매질 내에 전기장이 존재하는 매질 내에 주입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주입된 이동 전하의 시간에 따른 변화하고 또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적 분포. 이런 것은 나중에 전기장을 이용하는 소자가 전자소자예요. 전자소자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일에 관련되는가 하면 스위칭 특성. 예를 들면 이 스위칭 특성이라면 여러분들 자동차의 시동을 켜는 것도 스위칭에 관련 그 이후에 전자소자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도 관련되고 또 우리가 디지털 로직에 사용하는 것도 관계되고 그래서 스위칭 특성이나 트랜지언트 특성을 해석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도 DC 특성을 해석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요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배하는 식이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는 요게 연속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연속방정식. 그래서 요 일을 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의 학생이 반도체를 들으면서 이걸 동시에 듣는 학생이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간편한 과정이에요. 여기서 다루는 게 반도체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메커니즘을 여러 개를 더 반영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여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요거 일단 다루는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간에 수식도 조금 나와. 수식도 잘 따라올 것. 모두가 따라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의도로 하는데 때로는 너무 반복돼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줄일 때도 있어요. 그럼 모르면 그때는 질문 시간에 이런 때 와서 해도 좋고 질문 시간에 조금 더 다시 자세히 해달라는 얘기를 해도 좋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의 에너지 밀도를 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변형해서 아까 얘기하기를 다수 점전에 의한 것을 다수 점전 한 번 더 적어요. 점전하에 의한 것은 WE는 토탈 에너지는 전기장이 존재하는 전체 공간이라고 그랬다. 그죠? E는 썸메이션 하기를 2분의 1 QI V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줄인데 여러분들 요거 단위도 한번 보세요. 요 Q는 단위가 뭐예요? 쿨롱이잖아요. 그죠? 쿨롱. V는 단위가 뭐예요? 볼트잖아요. 그죠? 줄은 곧 쿨롱 볼트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1쿨롱이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하면 요점하고 1줄이라면 요점하고 요점의 전위차가 만약에 1볼트다. 1볼트 그죠? 1볼트. 그러면 요점에서 1쿨롱짜리 전하를 요점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뭐라고요? 1줄은 1쿨롱짜리를 1볼트의 전위차가 있는 공간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줄하고 쿨롱 볼트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충 설명 잠깐 했고 자 이제 분포 전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분포 전하인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요거는 뒤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려놓고 쭉 쓸게요. 지축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어디엔가 전하가 점전하도 포함하고 뭐가 있다고 하면 얘가 형성하는 전개가 E 벡터에 R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게 형성하는 게 스칼라 물리량으로 얘기하면 절대 점유가 어떻다? VR에 해당하는 이런 걸로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E하고 V는 모두 똑같은 근원 전하가 만드는 거라서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 벡터는 요거 가지고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고 요걸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는데 V를 가지고 꺼내온 것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의 R 이렇게 꺼내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돼요. 그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 벡터는 이 전기장의 매질이 지금 재료가 됐던 이런 공간이 됐던 매질이 어떤 매질인가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근원 전하가 똑같더라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무관한 물리량 D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매질은 무관한데 유전 상수를 전개 강도에다 곱하면 얘는 쿨롱/포 메타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뭘 할 건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공간의 폐곡면에 대해서 T 벡터를 그 면에 수직으로 변하는 수직으로 빨려나가는 걸 모두 합치면 가우스 법칙으로 하면 Q 인클로즈드인데 그걸 우리가 발산량이라는 걸 정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이버전스 T 벡터의 R에 dv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요 관계식을 뭐라 그랬다? 발산량의 정리라 그랬어요. 그죠? 발산량의 정리. 내가 이렇게 이 공간을 폐곡면이라고 하면 요 폐곡면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 T 벡터를 면에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걸 다 뽑아서 합치면 그냥 뭐하고 같다? 여기 다이버전스가 빠졌다. 그죠? 각각의 지점에서 밖으로 향하는 걸 조그마한 조각을 해가지고 밖으로 향하는 걸 다 모으면 그 양하고 같다. 그래서 이걸 다이버전스 시어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다이버전스 정리에서부터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활용할 거예요. 요것들을. 그래서 이래요. 요거를 분포 전하에 대해서 바꾸면 WE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기장의 에너지예요. 이 무한대로 확장한 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만약 조그마한 조각의 에너지라고 하면 여기를 임의로 내가 요만큼 해당하는 것이 여기가 델타 V라고 그럴까? 델타 V라고 할게요. 델타 V의 최적이 여기 있으면 요 델타 V의 최적 내에 있는 에너지를 DE라고 할게요. 이걸 DE라고 할까? DV라고 합시다. DV의 최적이 있어요. DV의 최적에 있는 에너지를 얘가 위치가 여기 있는 DV를 택했으니까 이거 DWE라고 할게요. DWE. 얘는 위치마다 에너지 양이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DV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가 다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최적은 DV고요. 거기 있는 정전기적 요 조각에 작은 공간 여기 있는 에너지가 DWE라고 얘기하는 정전기적 에너지예요. 그러면 요 WE는 이 전체 공간에 해당하는 정전기적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요 각각의 조각에 해당하는 DWE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요 값을 공간 전체에 걸쳐서 전 공간에 걸쳐서 다 합쳐주면 돼요. 그 전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다 쓰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만약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을 얘기하면 전 공간이 얘기하는 거 뭔가 하면 R이 무한대로 확장해 가면서 모든 공간에 대해서 합쳐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변형하면요. 여기다 놔둘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는 이제 요거를 활용하면 이런 거예요. DWE는요. 요게 필요한데 뭐가 될 건가 하면 아마도 DWE는 요게 서메이션 하는 게 디스크리트 전화일 때는 요게 서메이션 기회지만 분산 분포에서 그 연속적인 분포로 아주 잘게 쪼개서 해석하면 얘를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서메이션이 적분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필요하면 모든 전하일 수도 있고 모든 공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공간일 수도. 근데 DWE를
요거를 참고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DWE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DWE는 거기에 있는 DQ가 얼마인지 하고요. DQ가 얼마인지 위치에 따라서 DQ가 얼마인지 하고 거기다가 V에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V에 R을. 그러면 이래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다 선택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전하량이 요거의 최적은 DV다 그죠? DV 메타의 삼성. 요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DWE요. 그런데 실제로 요 속에 있는 전하량을 따지면 DQ의 R에 쿨롱에 해당하는 이런 전하량이 있는 거예요. 전하량이. 그러면 이 DQ의 전하량은 여기 있는 DQR이라고 하는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전하밀도 로 V에다가 고점에 있는 전하밀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가 하면 요 최적 DV를 곱하면 요게 DQR이 돼요. 그죠? 여기 쓰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DQR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요 지점의 전하밀도가 로 V라고 쓸게요. 3차원 최적이라는 뜻에서 로 V의 R 쿨롱 퍼 메타의 삼성 이렇게 하면 얘는 로 V의 R에다가 DV를 곱하면 거기 있는 전하량이 돼요. 그래서 요점의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면 이렇게 내가 표시했는데 요 값이 앞에 있는 디스크릿 전하를 가지고 구해온 결과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조금 더 내리면 얘는 요걸 반영하면 2분의 1, 그죠? 2분의 1이 여기 있고 로 V의 R에다가 DV를 뒤로 뺄까? 적분을 V의 R, DV 이런 셈이에요. 뭐가요? DWE가. 그런데 요걸 여기다 반영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요걸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보니까 이제 여기다 반영해서 넣을게요. WE는 지금부터 조금 산수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미리 항목 설명을 쭉 했으니까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DWE는 인티그럴 DWE의 R이라고 얘기했는데 전 공간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인티그럴 전 공간 다시 빠른 걸로 갖고 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 다음에 로 V의 R에다가 DV 이렇게 한 셈이에요. 그죠?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게 사실은 뭐에 해당하는가 하면 요 전체가 DWE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로 한정하면 요건 뭔가 하면 단위가 요 단위 뭐예요? 이 전체가 줄이야. 그죠? 줄이고 요건 단위가 뭔가 하면 메타의 삼성의 단위예요. 그럼 요 단위는 앞에 단위는 줄 퍼 메타의 삼성 이런 단위를 가지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단위 최적당 에너지 밀도예요. 그죠? 단위 최적당. 그러니까 요걸 다시 쓰면 얘는 뭔가 하면 인티그럴의 전 공간인데 이걸 계산하면 델타 W의 R에 DV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요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여기서 계산한 거의 마지막의 결과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됐으면 요게 뭐란 얘기인가 하면 요게 에너지 밀도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요 과정을 통해서 델타 WE가 이 벡터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나중에 쓸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 얘기하기를 그랬잖아요. 어디로 갔나? 아까 정리한 거였네. 요거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 중에 요 식이 가장 시작점이야. 요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요 식에 쓸 일들을 여기다가 미리 정리해 놨어요. 하나 덜 한 거라면 여기에 있는 다이버전스 D는 다이버전스의 D 벡터의 R은 뭐라고 알고 있다 우리? 요게 전체가 QENC라는 것이 무슨 식이고? 가우스 법칙이고 요거 비교하니까 요가 뭐다? 로 V의 R 벡터에 해당하는 포화성 방정식이라서
요식도 활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렇게 지금부터 요게 뭐다? 아, 분포 전화를 포함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기장 내에서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가려는 중이야. 그럼 이래 요걸 다시 와요. 봤더니 다시 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계산해 가지고 dv로 마지막에 남았어. 전 공간 이렇게 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 왔다 그러면 요 앞에 남아있는 얘가 뭐란 말이야? 얘가 요거란 말이에요. 얘가 델타 WE라는 말이에요. 아, 알겠죠? 그런데 요 상태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는 로 V가 있고 요 VR이 있는 거 가지고는 만약에 따로따로 얘가 다 주어지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용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도 요거 자체가 이미 요거 자체가 뭐야? 델타 WE예요. 에너지 밀도예요. 그런데 그건 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할게요. WE는 WE 줄은 인티그럴 2분의 1 로 V의 R V의 R dV. 전 공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략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 공간. 강조하기 위해서 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전 공간이라는 의미가 머릿속에 있어야 해결이 돼서. 그런데 여기에다 사용할 거를 이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뭔가면 로 V의 R은 뭔가면 다이버전스 D 벡터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요걸 넣어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조금 변형하면 2분의 1 인티그럴 2분의 1 다이버전스 D 벡터 R에다가 V의 R을 곱한 것을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중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를 D하고 E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다루면 아직도 통일된 한 지표 가지고 안 돼서 따로따로 두 번 계산해야 되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제 단계별로 필요한 걸 적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는 다이버전스의 D 벡터는 요건 했으니까 D 벡터는 나중에 입실론의 일렉트릭 필드 E 벡터 요것도 써야 되고 요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E 벡터의 R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의 이런 것도 써야 돼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 다이버전스 D하고 V하고가 곱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다이버전스에다가 스칼라로 되어 있는 VR하고 D 벡터하고 곱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곱하면요. 요건 뭐예요? 청색깔로 하는 벡터예요. 그죠?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벡터 연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곱의 함수를 우리가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곱의 함수를.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그레디언트 V를 먼저 구한 다음에 D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하는 과정. 그러니까 앞에 걸 먼저 미분하는 것 같은 흉내를 낸 거예요. 해석을 우리 곱의 함수를 미분하는 것 같이 하면 그 다음에 더하기를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걸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스칼라의 벡터예요. 스칼라잖아요. 요거 스칼라예요. 그죠?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요거 한 거. 그 다음에 다시 요걸 계산하면 뭔가 하면 다이버전스에다가 D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또 곱이 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할까? VR을 밖으로 내고 상수같이 생각해서 다이버전스 D 벡터의 R 이렇게 해도 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위에 뭐 때문에 이 일을 했냐면 다이버전스 D에다가 VR을 곱한 요식을 변형해서 내가 전 공간에 적분해서 뭔가를 생략하든지 간략하는 거에 쓰려고 일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값은 요거에서 요거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요거 WE는 다시 갖고 오면 WE는 뭔가 하면
요게 2분의 1 앞에 있고 2분의 1 앞에 있고요. 뭘 해야 되냐면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야. 다이버전스 VR에다가 D 벡터, R 벡터 한 것을 DV 한 거에다가 빼기 인티그럴 빼기 여러분들 보세요. 빼기인데 자,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 그러면 2분의 1 요걸 빼줘야 되는 거니까 그레디언트 V의 R에다가 D 벡터의 R 한 다음에 DV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그죠? 그럼 다시 전 공간이야. 그런데 위의 항을 가만히 이제 보는 거예요. 위의 항부터 먼저. 자, 요거 지울게요. 여기는 지름쪽으로 내가 이 식을 정리해서 앞에 요게 딸랑 남고 DV만 남으면 요게 뭐다? 앞에죠? 에너지 밀도다. 그죠? 자, 이거 지워요. 하면 요 항, 첫 번째 항부터 인티그를 전 공간에 2분의 1 다이버전스 V의 R 그 다음에 D의 R 한 것을 DV를 적분하면요. 얘는 어떤 뜻인가 하면 앞에서 우리 다이버전스 시어럼 얘기도 한 것처럼 얘를 계산하면요. DV가 나왔는데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있는 걸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뭔가 하면 인티그럴 2분의 1에다가 V의 R하고 D 벡터의 R을 곱한 다음에 DS 벡터를 전 공간에 대해서 폐곡면을 넓게 잡아가지고 이걸 아까 요거를 무한대까지 보내는 일을 전 공간으로 잡으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안하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 있는데 하여튼 폐곡면을 여기서부터 아주 많이 떨어진 이런 걸로 잡는 거예요. 원리.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폐곡면 전체에 걸쳐서 다 적분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theorem 때문에. 그런데 요 값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근원전화 조각이 조그만한 게 있으면 이거는 거리에 어떻게 비례하는 건 거리에 1승에 반비례하고 요 첫 번째 VR은 그 다음에 여기 TR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입실론하고 T는 방사방향으로 가면서 급격히 감소하는데 R에 제곱분의 1로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중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에 걸쳐서 요 곱한 것, 곧 얼마요? R의 3승으로 감소해서 이 끝에 가면 제로에 해당할 정도로 거의 이 값은 어디로 갔다? 제로로 간 형태로 된 것을 이 면 전체에 걸쳐서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은 어떤 값이 되는가 하면 요 값은 여기에 V의 R도 제로, D 벡터의 R도 제로가 되는 것을 곱한 다음에 이걸 면 전체에 걸쳐서 다 합치는 거니까 제로를 그냥 합치는 중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전기장 영향이 전혀 없는 지점의 걸 합쳐봐야 아무 영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요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이 값은 결과가 0이야. 이거는 왜 0인지는 여기 설명해 줬다. 그죠? 이거 여러분 유도하는 문제를 받을 수 있어. 외부에 나가서 평가받을 때.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 벡터 오퍼레이션도 여러 가지를 학생이 그 평가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기장의 기본 공식은 아는지, 의미는 아는지, 수식을 했느냐 하지 않은지를 모두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이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첫 번째 거는 날려도 되겠네 했으니까 요거만 잘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거 요거 지울게요. 혹시 집중이 안 되는 같은 사람들은 그래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자 지금 날리고 보세요. 요거 지웠으니까 요거 두 번째 항 할 거예요. 집중이 되고 있는 사람은 안 찍어도 돼. 자, 다시 요거 이제 갖고 와요. 그러니까 WE에 저희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마이너스 앞으로 안으로 넣어서
그레디언트 V의 R에다가 그 다음에 닷 D 벡터의 R에다가 DV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이제 도트 프로덕트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의 R은 여러분들 뭐예요? 전개 강도죠. 각 그 지점에서 전개 강도 E 벡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갖다 놓으면 2분의 1 E 벡터의 R 벡터에다가 닷 D 벡터의 R 벡터의 DV 이렇게 됐으니까 요게 전 공간이에요. 그죠? 전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값은 다시 쓰면은 얘를 뭐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전 공간이 DV가 됐어요. 그죠? 그럼 얘가 뭐란 말이에요? 얘가 델타 WE의 R 벡터의 DV 전 공간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측점 R에서 따라서 델타 WE의 R 곧 관측점 전기장 내의 한 점이라고 할까? 한 점의 정정기적 에너지 밀도는 계산했더니 얼마인가 하면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곧 여기 얘기한 델타 W예요. 그 계산했을 때 델타 W는 2분의 1 E 벡터의 R 닷 D 벡터의 R 이렇게 써놔도 되고 D 벡터는 입실론 2라는 걸 쓰면 2분의 1 입실론에다가 E 벡터 닷 E 벡터 닷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은 2분의 1 입실론의 E 벡터 R의 크기를 구해서 제곱한 거하고 같아요.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했어요. 다 했어요. 에너지 요게 정정기적 에너지 밀도가 줄 퍼 메타의 3승에 해당하는 건데 전기장의 세기만 알면 전개 강도만 알면 거기에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봤더니 어떻다? 이 벡터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실론은 조금 놔둘게요. 입실론에 대한 거는.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전기장 내의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제곱에 비례한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에 에너지 밀도를 2배로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전개 강도를 루트 2배 올리면 되는 거지. 또는 에너지 밀도를 4배로 올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전개 강도를 2배만 올려도 되는 거지. 그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점전화인 경우에 이제 점전화 원점의 점전화인 경우에는 이 벡터가 어떻게 됐어요? 이 벡터가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분의 Q AR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AR 위치마다 AR 벡터는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델타 WE라고 얘기하는 원점의 점전화가 만든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는 앞에 계속 이렇게 놔두고 R의 4승분의 1이고 Q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내가 이거 밀도가 원점의 전하량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는 4승에 반비례하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면 돼요. 됐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전기장 내의 에너지 밀도를 구하라. 분포 전화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다수 점전화부터 시작해서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얘기를 하든지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하면 이제 3장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다 다룬 셈이 됐어요. 3장에서 다룰 내용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칠판 정리하고 챕터 바꾸는 동안에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문자 날려주세요.
이제 거기다 조금 구별하면 이래요. 이전까지는 오늘 여기 딱 하네. 이렇게 할까? 여기 이전까지 오늘 이제 4장이고 우리 5장까지 가야 되는데 걱정도 좀 돼요. 여기까지는 뭔가면 근원전하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에 대해서 주로 다뤘어요. 전기장. 그러니까 이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V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벡터하고 동시에 B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험 전환하고 얘기하면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힘, F 벡터.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주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전위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집중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전기장은 이미 형성돼 있어요. 뭔가면, 전기장 내에서인 거예요. 전기장 내에서. 그러면 전기장은 이미 뭐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미 근원 전하에 의해 형성된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E 벡터나 또는 D 벡터 또는 V 전위 분포는 이미 아는 상태인 거예요. 아는 상태 또는 주어진 상태 또는 알거나 주어진 것 같지 않으면 살짝 숨겨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뭘 하냐면 전기장 내에서, 그러니까 전기장이 조금 변형하면, 이거 한 번 더 쓸까? 전기장이 존재하는 매질 또는 재료 내에서, 이런 뜻이에요. 응용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걸 구하는 일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응용 같은 거. 그래서 전기장이 존재하는 매질 내에서 또는 매질 내에 이동 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전하인데 어떤 전하인가 하면 이동이 가능한 전하를 얘기해요. 이동이 가능한 전하. 이동 전하의 이동하고 전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시 얘기하면 전개는 주어져 있어요. 전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할 때 요 이동 전하 밀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혹 마이크 실수로 켜 있는 사람들 마이크 꺼주세요. 로엠이라고 쓸게요. 이동 전하는 영어로 모바일 차지예요. 모바일 차지. 우리가 이제 전자 소자를 만들면 전자 소자에서 이동 전하가 활용이 되는데, 이 모바일 차지에 속하는 대표적인 전하가, 이동 전하가 전자예요. 전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배우겠지만 홀에 해당하는 것도 전공, 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양공 이렇게 배웠는데, 전자나 홀이 이동 전하에 속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농도를 일반적으로 로엠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로엠이 위치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위치마다. 얘는 쿨롱 퍼 메타의 삼성을 가진 형태로 이동 전하일 때.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재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장이 E 벡터가 이렇게 가해 있어요. E 벡터가 볼트 퍼 메타에 해당하는. 이거는 어떻게 가해져 있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뭐 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축에 무한 선전화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점전화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얘는
주어져 있는 공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DQ가 있어요. DQ는 요것도 최적이 여기 위치가 R이에요. 위치가 R이고 그 점의 전하 밀도가 ρm의 R이고 요 총 밀도가 쿨롱 퍼 메타의 상승이다 이런 거고 여기 최적이 dV예요. dV 메타의 삼성. 그럼 여기 있는 총 전하량이 dQ인데 dQ는 앞에서 잠깐 했더니 ρm에다가 dV를 곱하면 쿨롱의 형태의 이제 단위가 돼요. 이런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전개가 여기 있으면요. 전개가 이렇게 있으면 양의 전하면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ρm이 양의 전하예요. 양의 전하면 당연히 F는 뭐야? F에 요거를 플러스 전하라 그럴게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은 어느 방향인가 하면 전개하고 DQ의 E 벡터하고 같은 전개하고 같은 방향의 힘을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ρm이 이렇게 할게요. ρm이 요거는 ρm을 내가 양의 전하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플러스도 붙여줄게요. 얘는 ρm에 마이너스로 붙여줄게요. 얘는 0보다 적은 음의 전하예요. 음의 전하. 그러면 이 음의 전하가 받는 힘은 dq에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E 벡터를 곱하면 얘는 어떤가 하면 여기 앞에 dq가 마이너스라서 전개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전개하고 반대 방향. 그런데 전개와 동일 방향, 그 다음에 전개와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자, 그런데 전류라는 것이, 전류가 뭔가 하면 전류. 혹시 또 전류 아니에요? 전류예요. 전류는 커런트인데 우리가 커런트라고 얘기하는데 더 근원적으로는 차지 플로우예요. 전하의 흐름이에요. 전하 이동. 그래서 전류의 단위를 I라고 얘기하면 I는 J에다가 면적 A를 곱한 거예요. 근데 이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인데 1암페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의 이동이나 변화가 있는 것이 전류의 1암페어예요. 그런데 이걸 변형해서 나타내면 J는 전류 밀도인데요. 이 전류 밀도는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이기도 하고 다르게는 1초 동안에 센티미터가 아니고 여기 메터죠. 가로 세로 1m 제곱을 통해서 이동하는 전하량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여기 또 와요. 그러면 이 양의 전하를 띤 녀석은요. 전개와 동일 방향으로 전류를 형성하고 그때 흐르게 되는 전류도 J 플러스도 어떤가 하면 전개와 동일 방향이에요. 그런데 음의 전하를 띤 이 음의 전하인 경우에는 그거를 J-라고 표기하면 J-는 벡터 표시할까요? 얘도 벡터로 어떤가 하면 비록 전개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때 전하를 나르는 전하량은 음의 전하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전류는 얘도 어떤 방향인가 하면 전개와 동일한 방향의 전류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시 오면 전개에 의해서 전개가 가해지면 전하에 어떤 힘이 가해지는가 하면 정전기적 힘이 가해져서 F는 Q, DQ의 E의 형태로 이렇게 가해져서 정전기적 힘이 가해져서
전하 이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류가 형성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전개에 의해서 이동한다 그래서 얘를 드리프트라고 해요. 드리프트는 한글로 굳이 하면 표동이라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별로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서 안 써도 되고 그냥 뭐라고 써도 좋으면 드리프트라고 생각해도 돼요. 드리프트야. 쓸려간단 말이에요. 바람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양의 전하든 음의 전하든 간에 모두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된다? 전개하고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 현상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개에 의해서 뭐가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이동이 가능한 전하가 이동하는 과정은 현상은 드리프트예요. 그렇게 해서 전류가 형성되면 그때 전류를 어떤 경우에는 드리프트 전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드리프트 전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전도 전류라고 하기도 해요. 전기 이동 전하가 움직여서 생기는 것을 전도 전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요걸 나타낼 때는 제2의 드리프트라고 쓰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뒤에 가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동 전하가 공간적으로 실제로 움직여서 형성되는 이 전류를 JC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컨덕션 커런트라고 해요. 컨덕션 커런트. 자, 그래서 이제 전류에 형성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되는 중간에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일단은 전개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하는 것은 뭐가 작용해서 전하의 정전기 즉 힘이 F는 QE의 형태로 작용해서 이거 그렇게 이동하는 전개에 의해서 이동하는 과정을 드리프트라 그런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의해서 형성된 전류를 J-드리프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전도 전류라고 부른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쓸 거면 이 용어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전자 소자를 다루는 반도체 쪽에서는 JC라 그러지 않고 이거를 제2의 드리프트라고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드리프트 전류는 뭔가 하면 뭐가 이동 전하가 공간적으로 실제로 이동해서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동 전하가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거 말고 위치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일에 대한 거를 나중에 할 건데 그때는요 전도 전류하고 다르게 어떤 용어를 하나 여기 나중에 이건 2학기 하게 될 거예요. 전도 전류하고 대비되는 게 변이 전류라는 더 위로 땡길까요? 변이 전류라는 것을 할 거예요. 이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캐패시터 같은 데서 흐르는 전류야. 이거는 벌크 반도체나 FET 같은 데 흐르는 전류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구별하게 될 겁니다. 그 대신에 확실한 것은 이 전도 전류는 뭐가 형성하는 거다? 이동 전하가 공간적으로 움직여서 생긴 전류예요. 얘는 공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회전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얘는 전하가 이 덩어리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동해 와서 생긴 전류예요. 이 전도 전류는. 근데 얘는 뭔가 하면 양의 전하가 위에 있고 음의 전하가 이렇게 반드시 켤레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면 이렇게 돼 있다가 내가 극성이 바뀌면 전하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AC 신호가 위로서 아래로 위로서 아래로 쓰다는 거니까 겉보기로 보면 뭐가 바뀌는 것 같이 보이는가 하면 전류가 바뀌는 것 같이 보이는 전하량이 바뀐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위가 플러스 있다가 마이너스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위치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회전을 해서 바뀌는 형태의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그러고 그때는 JD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근데 지금 다루지 않은 2학기 때 다루게 될 거예요. 2학기 때.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그러면 전류가 형성되는 과정이나 전류 형성 메커니즘에 관련되는 거나 그게 어떤 건지는 설명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정량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할게요.
봤더니 이래요. 먼저 실험적으로 보니까 JC는 늘 E 벡터에 비례해요. 여기도 R 붙여줄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심지어는 방향까지도 같아요. 방향까지도. 그래서 요 JC는 아까 얘기했듯이 1초 동안에 가로 세로 1m를 통해서 지나간 전하량이 얼마인지 같이 나타나는데 이걸 하면 JC의 플러스 전하인 경우에는 양의 전하가 형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로 M의 플러스 전하에다가 양의 전하를 띈 거예요. 그죠? 로 M에다가 이동 속도 V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V를. 로 M에다가 V에 요거에 단위 보세요. 요거는 쿨롱 퍼 세크에다 메타의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쿨롱 퍼 메타의 3승이고 그러니까 전하 밀도에다가 V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V를. 요거는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거니까 단위는 요거하고 같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 전류는 전하 밀도에다가 그 점의 전하 밀도에다가 이동 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동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V가 이동하는 게 전개에 의한 드리프트예요. 그죠? 전개 E 벡터에 의한 드리프트예요. 그죠? 드리프트. 그래서 봤더니 이것도 쓸까요?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음의 전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는 JC의 마이너스는 로 M의 마이너스에다가 V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V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사실 V 마이너스가 될 거인 건데 굳이 구별하면 양의 전하는 전개하고 같은 방향, 음의 전하는 전개하고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반대 방향에다 음의 전하를 띄었으니 같은 방향이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동 속도를 본 거예요. V는 V 플러스하고 V의 마이너스는 단위가 모두 1초 동안에 몇 메타나 이동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전개에 의한 드리프트 속도인 거예요. 또는 전개에 의한 이동 속도라고 그래도 좋아요. 봤더니 이게 전개예요. 그죠? 그랬더니 내가 어떻든지 간에 전개를 봤더니 V의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V의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V의 플러스는 전개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V의 마이너스는 전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요거 벡터인데 크기를 그냥 절대값 갖고 온 걸 합시다. 전개 크기 볼트 퍼 메타의 경우를 봤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네들은 이동 속도는 늘 전개 세기에 비례하더란 말이에요. 자, 기온이 이렇게 있는데 전개 드리프트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외부에서 인가된 전개에 비례하더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만 해요. 원래는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가 하면 전개가 지금 이동 속도가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제로에서부터.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기학 다루는 동안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데 나중에 반도체를 다룰 때는 또는 다른 실제 전자재를 다룰 때는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휘어서 이동 속도가 포화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만 다루냐면 요 왼쪽만 다뤄요. 요 왼쪽. 뭐다? V가 E 벡터에 비례하는 일만 다뤄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이거 지울게요. 이게 비례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비례하는 관계를 이제 V가 E에 비례한다 그죠? 그럼 한 번 더 쓸게요. V가 E에 비례하더라 그죠? E에 크기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다르게 쓰면 V는 뭐란 얘기인가 하면 E 벡터의 크기에다가 뭐 해주면 돼? 비례상수 곱해주면 되죠 그죠? 비례상수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례상수예요. 그럼 다른 얘기는 여기가 지금 뭔가면 V가 E 벡터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비례하는 관계인데 요때 기울기가 요 영역의 기울기가 뭐로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뮤로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뮤라는. 그래서 요 뮤를 뭐라는가 하면 전개에 의해서 이동이 얼마나 용이한가, 이동이 빠른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라서 한글로는 이동 전하의 이동도라고 해요. 이동도. 이동이 얼마나 용이하게 전기를 살짝 가도 축적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를 이동 전하의 모빌리티라 그래요. 모빌리티.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모빌리티를. 그래서 앞으로는 V는 뮤 일렉트릭 필드인데 조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얘를 가장 일반화에 나타내면 V의 절대값이 E의 절대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V의 플러스는 뮤의 P의 E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왜요? 전기하고 양의 전환은 같은 방향 이동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V의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는 E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되는 거니까 E 벡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놓고 뮤 n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요걸 묶은 게 요 의미예요. 이동 속도하고 저기 전기하고는 양의 전환은 같은 방향, 음의 전환은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도는 요 이동 전환 이동도는 뭐가 결정하는가 하면 매질이 결정하는 거예요. 매질 또는 재료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전자기파를 나중에 다룰 거라면 매질이라는 의미가 많이 쓰이고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공간.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재료 입장에서 보면 얘가 재료, 그 전자소자 입장에서 보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고주파 뭐 이런 거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 혼용해서 매질하고 재료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동전화, 이동도나 이런 것들이 내가 키워야 큰 값을 갖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작은 값을 갖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결정 요소는 재료, 매질이에요. 그것도 참고. 자, 그러면 좀 더 가요. 자, 그러면 이제 V하고 E하고의 관계는 여기 나타내는데 그러면 단위가 뮤의 단위가 한번 보세요. 뭔가 하면 이동 속도를 뭐로 나눈 건가 하면 전개의 세기로 나눈 거라서 모빌리티의 단위는 이동 속도가 메타 퍼 세크를 뭐로 나눈 셈인가 하면 E의 단위 뭐예요? 1m의 공간을 두고 전이차가 얼마나 큰지 형태로 볼트 퍼 메타가 요 단위, 요걸로 요거 단위를 요걸 나누야 요거 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 근데 나중에는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쓸 거예요. 나만 이렇게 쓰고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잘 안 써놨을 수 있는데, 메타의 제곱 퍼 볼트 세크 이렇게 써서 그냥 이걸 쓰고 있을 거예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관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걸 가려놓고 요걸 보면 안 보여요. 그죠? 뭘 봐야지? 왼쪽이 보이는 거지. 이거는 요거의 변형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동도의 단위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를 생각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V per 메타의 전기장을 가했을 때 1초 동안에 몇 메타나 가는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재료가 가진 특징인데 여기는 재료가 가진 어떤 주어지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좀 더 가요. 그럼 이제 전류가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요. 자, 이제 이동 속도에 대한 얘기. 굳이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는 뭐 했냐면 이동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거고요. 이동도. 이동도는 무슨 전류를 설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전개에 의해서 전하가 드리프트 되는 거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죠? 뭐다? 전개하고 이동 속도는 비례한다. 그 비례 상수가 이동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 V하고 E하고의 상관관계 그래프의 기울기가 뮤인 거예요. 만약에 이동도가 크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때 그래프는 여기다 더 이렇게 급하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더 기울기가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를 차이를 설명하라 이렇게 하면 뭐라 해요? B 재료가 A 재료보다 이동도가 더 큰 재료입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가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전류식에 관련되는 걸 로는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어질 거예요. 전압밀도 어떻게 이동 전압 얼만큼 넣었다, 얼만큼 있다 이렇게 주어지느냐일 거예요. 또는 기본 논 알려져 있든지 또는 숨겨져 있는 형태로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이동도 말고 이제는 뭔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류식하고요. 전류식하고 전류식에서 또 전기전도도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식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마이크로스코픽한 옴의 법칙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오래 안 걸려서 옴스 룰을 지금 설명할게요. 자, 이거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얘기했듯이 JC는 이제 반도체 안에 양의 전하도 있고 음의 전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JC는 JC의 양의 전하에 의한 거 더하기 JC의 음의 전하에 의한 거를 다 합치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되는가 하면 이제 이거는 사실 전류식이에요. 무슨 전류식? 드리프트 또는 전도 전류식. 그럼 이거 갖고 와서 쓰면은 여기가 아니라 로 MV에다가 V에 플러스 요게 벡터를 내가 뺐네요. 여기 벡터 이렇게 있어요. 로 더하기 M에 로 M 플러스 로 M 마이너스에 V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얘기했듯이 얘는 로 M 플러스 뮤의 P 더하기 로 M의 마이너스에 뮤의 N 여기 이게 서브스크립이에요. 요거 더하기가 아니고 요 밑에 서브스크립이에요. 뮤 N 한 거에다가 이 벡터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요거 정리하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전개에 의해서 이동하는 이동 전하에 의해서 형성된 전도 전류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요것도 지워도 되겠다 그죠? 요거 지워서 됐어요. 그럼 요거는 봤더니 결과를 보니까 JC가 이 전도 전류도 그 안에 이동 전하량이 얼마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뭐에 비례한다? 외부에서 인가한 전개에 비례하는 인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전개의 세기를 여기다 그리고 전도 전류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벡터의 비례한 애를 반영해서 이 벡터의 비례한 애를 반영해서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걸 염두에 두면 요 앞에 비례상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비례상수를 시그마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시그마요. 이 시그마는 S를 심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요. 대문자는 이렇게 된 시그마고 얘 소문자는 육자 비슷한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시그마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양의 전하를 띤 녀석하고 이동도 곱한 거, 음의 전하를 띤 전하밀도에다가 이동도 곱한 요걸로 정의되어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해요. 전기 전도도. 영어로는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해요. 자, 얘도 단위가 좀 요상하게 생겼어요. 단어 선택을 좀 그러네. 단위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퉁쳐서 얘를 시그마라 하자 이랬기 때문에 단위는 요 단위 하면 JC는 시그마의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을 뭐로 나눴냐면 볼트 퍼 메타로 나눈 단위예요. 그죠? 그랬더니 얘는 옴에다가 메타를 곱한 이렇게 된 단위라서 옴 메타의 역수를 취한 거라서 겉보기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전기전도의 단위는 여기 전개하고 전도 전류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로 퉁쳐서 정의한 거라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 거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럼 뭐가 뭔가 하면
전기 전도도는 근데 대체로 이래요. 전기 전도도는 이동도는 자, 여기 뮤 P하고 뮤 N도 대체로 재료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료가 결정하고요. 여기 로 M의 플러스나 로 M의 마이너스는 재료도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바이어스 가지고 바꿀 수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뭐라고 나타내는가 하면 시그마는 로 M에다가 뮤 이렇게 나타내는 일이 더 많아요. 나는 아주 자세하게 구별해서 양의 전화, 음의 전화를 다 다뤄줬는데 일반적인 책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가도 좋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J는 시그마 E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런 그래프로 보면 요게 그러면 뭐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뭐란 말이야? 기울기가 시그마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요 J 이꼴 이쪽으로 할 수 없이 가야겠네. 이쪽으로 가서 J C 벡터 이꼴 시그마 E 이렇게 돼 있는 요 관계식을 우리가 마치 회로 이론에서 I는 R분의 1의 V 또는 G 곱하기 V라고 쓴 것을 오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이 얘는 이거보다 더 마이크로스코픽한 거예요. 전개 단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마이크로스코픽 오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우리 맥스웰 방정식 가서는 이것도 중요한 결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전류식도 했고 전기 전도도도 했고 이동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은 뭔가 하면 전기 전도도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재료의 이동도 하고 뭐요? 그 속에 이동 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요 시그마는 뒤에 가서 이렇게 전자재료가 가진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전자재료의 특징, 재료의 특성 지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이냐가 선언돼야 되고 또 뭔가 하면 유전상수가 얼마인지가 선언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자성계수 뮤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자성계수 여기서는 아직 안 했지만 자성계수 얘는 유전상수 얘는 전기전도도예요. 전기전도도. 그래서 미리 아직 이까지는 안 갔으니까 전기전도도 재료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뭐가 결정한다? 이 전자재료 내에 이동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 요거는 우리가 이동전하가 결정하는 물리량이고요. 이동전하량 얼마나 많이 얘는 뭔가 하면 이동전하가 아니고 전하상극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예요. 얘는 나중에 뭐야? 자기쌍극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나중에 내가 시그마가 얼마이고 얘기할 때 잘 기억해야 돼요. 맥스웰 방정식에 가서도 시그마가 0인 매질 얘기해요. 그러면 시그마가 0인 매질이 나중에는 전자파가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손실이 없는 재료예요. 무손실 재료 얘기하면 시그마 이꼴 0 할 때 시그마가 그럼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 재료 내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전하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요거 시그마가 나온 후에 전기 전도들을 시그마를 뒤집으면요. 시그마를 뒤집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로 그죠? 로의 길 앞에서 전하 밀도를 쓰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단위가 로의 단위는 뭐야? 요거의 역수니까 옴, 메타에 해당하는 이런 단위가 되겠지. 비저항이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resistivity인데 저항을 계산할 때 비례상수란 말이에요. 이런 거요. R이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R이 그럼 수식으로 나타내면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하니까 비례상수를 만들어주자. 그죠? 그 값이 요 로가 요 레지스티비티인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이제 요거 했으니까 연속 방정식 같은 걸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 전기 전도도 가지고 재료 구분을 하는 일을 할 거예요. 도체, 부도체, 뭐 절연체 이런 것들 반도체하고 그 얘기를 저녁 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이어서 할게요.